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국내 관심 종목들 현대차부터 솔리드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지금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좋은 움직임 보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목요일날 말씀드리면서 금요일날 확실하게 양봉 서면서 구름 위로 안착하는 움직임 나온다면 그런 자리에서도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금요일 상으로 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움직임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한 번 더 가능한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좀 기대해 보기로는 상승하면서 요때 고점 같은 것들 돌파할 때마다 한 번씩 더 매수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RSI 같은 것들도 과매수로 한 번 더 올라가는 자리 나온다면 그런 때마다 한 번씩 추가로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요것도 기대해 보기로는 지금은 좀 드디어 캔들과 호행스핀들이 확실하게 구름들 위로 올라온 만큼 좀 더 추세 유지되면서 상승해주기를 기대해보고, 장기평으로 봤을 때에도 요 중앙선이 이제 120선이고 이 초록선이 지금 240선인데 일단 좀 120선 위로 올라온 만큼 좀 더 상승하면서 240선도 좀 돌파하는 움직임 나오면서 주가가 더 상승해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B금융입니다. KB금융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입니다. 이것도 밀리면서 이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 한번 매도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캔들 좀 구름들 지지받고 호행스핀도 캔들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대로 상승 나와주기를 좀 기대하지만, 쭉 밀리면서 구름대도 이탈하고 호행스핀마저도 캔들들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런 때에는 완전 매도 필요한 상황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KTNG입니다. KTNG는 좀 종가상으로 기준선을 좀 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월요일날 음봉이 나오면서 기준선을 깬다면 한 번 더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되, 일단 좀 호행스핀들도 캔들 지지받고 얘도 캔들이 좀 기준선 물고 있는 만큼 양봉 서면서 기준선을 그대로 유지해준다면 좀 더 보유 관점이 될 것이고, 그러지 않고 음봉 나온다면 이것도 한 번 더 비중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도 아직까지는 좀 보유 중인 상황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행스핀들이 좀 캔들 물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횡보하면서 다시 상승해 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만큼 도지 캔들들 나오면서 전환선도 깨지 않을 만큼 추세 이탈되기보다는 유지 중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대로 밀리면서 호행스핀이 캔들보다도 밑으로 내려가고 캔들도 구름 깨고 기준선도 깬다면 매도를 해야 되지만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도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밀리면서 RSI가 한 번 더 과매수해서 꺾인다면 이런 자리에서 비중 정리해야 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움직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도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호행스핀들이 캔들들 지지받고 있고 캔들도 구름들의 지지받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대로 밀리면서 호행스핀들이 캔들 깨고 내려오고 캔들도 구름 안으로 들어오고 기준선도 깬다면 한 번씩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이것도 일단 요때 고점을 좀 돌파한 이후로 밀렸지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을 돌파하는 자리들, 그리고 RSI도 한 번 더 과매수로 들어가는 자리 나온다면 그런 때도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아직은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다음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도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대로 상승 나오면서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한 번 더 매수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기준선에 저항받고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비중 유지 중이고, 이대로 밀리면서 구름 이탈 자리 완전 매도지만 아직은 두 번의 비중 정리 이후로는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아직까지는 좀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이것도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도 깬다면 비중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준선 위에 있는 만큼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싶되, 종가상으로 살짝 구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 안에서 헤매면서 호행스핀들이 이쪽 면들을 타고 나가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것도 기준선 깨지 않는 데에서는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도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이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싶고, 더 상승하면서 이런 때 고점들 돌파하고 뭐 RSI 같은 것들도 뭐 과매수로 들어간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화재입니다. 메리츠 화재도 큰 특이사항 없이 좀 더 비중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리들에선 기준선을 깨면서 한 번에 대한 매도 필요했지만 다시 기준선 돌파하면서 좋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나 싶고, 좀 더 상승들 나오면서 뭐 이런 때 고점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추가로도 매수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는 요 자리 매수한 이후에 구름들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를 한 종목이고, 현재로서는 좀 캔들들이 기준선은 위에 있으나 구름 안에 있는 만큼 요런 때 정찰병 보냈었던 것처럼 지금도 정찰병 정도만 보유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호행스핀도 캔들 지지와 구름대 저항이 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어느 정도 좀 헤매면서 상승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구름 돌파 자리 나온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한 번 더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기준선 위에 있으나 구름 밑에 있는 만큼 정찰병 정도 수준만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도 아직까지는 두 번의 비중 정리들 이후로는 큰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것도 이대로 밀리면서 구름도 깨는 자리 나온다면 완전 매도지만 현재로서는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도 RSI 기준선 깨질 때 했었던 두 번의 비중 정리 이후에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상승 나오면서 기준선 한 번 더 돌파 자리 나온다면 이럴 때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BNK 금융지주입니다. BNK 금융지주도 뭐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얘도 좀 밀리면서 뭐 전환선을 깨고 뭐 구름들 안에 들어오고 기준선을 깬다면 매도지만 뭐 아직은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도 계속해서 완전 매도를 좀 주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들 올라오면서 뭐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 나온다면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완전 매도 이후에는 차트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두산입니다. 두산도 아직까지는 매수보다는 매도 혹은 관망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이것도 상승하면서 기준선을 한 번 더 돌파하는 움직임 나온다면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캔들 구름 밑에 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좀 더 관망 혹은 매도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싶고 아직까지는 좀 차트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KMW입니다. KMW도 아직까지는 정찰병 유지 중인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번 주 내로 가로로 구름들을 뚫고 나오는 움직임들 나온다면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되, 지금은 이 구름대들의 저항들이 좀 얇기 때문에 이대로 밀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구름대가 얇은 종목들이 상승할 때에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늘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온다면 매도지만 그것을 깨지 않는 내에서는 그대로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도 뭐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얘도 일단은 좀 기대해보기로는 호행스핀들이 캔들들 지지받으면서 상승 나오고 캔들도 좀 더 상승해주기를 좀 기대해보되 뭐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도 깨고 구름도 깬다면 매도지만 아직은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도 아직까지는 2차 매도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을 깬다면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 필요하지만 아직은 잘 지지받고 있지 않나 싶고, 좀 호행스핀들이 캔들들의 지지받으면서 주가도 상승하고 뭐 이런 때 고점 돌파하고 RSI도 과매수로 들어가는 자리 나온다면 한 번 더 매수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양생명입니다. 동양생명도 이런 자리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 그러고 나서 이것도 이대로 밀리면서 구름도 깬다면 완전 매도를 해야 되지만 아직은 좀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좀 기대해 보기로는 호행스핀들이 캔들들 지지받으면서 따라서 올라가고 캔들도 다시 한 번 더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 나온다면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러한 지지들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것도 완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MC넥스입니다. MC넥스도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얘도 좀 갭 상승 시작하고 뭐 음봉이긴 하지만 충분히 좋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지 않나 싶고, 이것도 이대로 밀리면서 RSI가 한 번 더 과매수해서 꺾여 들어오는
들어온다면 이런 자리는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해야 되지만 아직은 그대로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파크 시스템즈도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얘도 밀리면서 기준선을 깨는 자리 나온다면 한 번 더 비중 정리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RFHIC입니다. RFHIC도 아직까지는 1차 매도 이후로는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기준선을 지지받고 있는 만큼 상승 나오면서 후행 스핀이 요 구름대들을 돌파하는 움직임들 나오고 캔들도 좀 양봉대 서면서 추세들을 전환하는 움직임들 보인다면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강 MNT입니다. 3강 MNT도 좀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얘도 계속해서 이 얇은 구름들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해 주기를 좀 기대해보고 요대로 밀리면서 구름들 깬다면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 그리고 더 밀리면서 기준선도 깬다면 완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도 기준선 깨지면서 RSI 깨지면서 한 번씩 비중 정리한 종목입니다. 이것도 후행 스핀들이 좀 캔들들을 타고 상승하면서 주가도 구름들을 타고 상승하고 기준선 돌파 나온다면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이런 자리들에서 했었던 비중 정리 이후로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승하면서 기준선 돌파 나온다면 한 번 더 매수지만 아직은 좀 더 현재 비중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SK입니다. PSK도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얘도 뭐 밀리면서 기준선을 깬다면 한 번 더 비중 정리해야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쿠콘입니다. 쿠콘도 좀 나온 비중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구름들을 깬다면 완전 매도지만 아직은 좀 구름들의 지지받고 있는 만큼 좀 계속해서 지지받으면서 상승하거나 기간적으로 횡보하면서 기준선 따라 내려오고 돌파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구름들의 지지받고 있는 만큼 2차 매도 이후로는 나온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론입니다. 파트론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밀리면서 RSI가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온다면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이스테이크입니다. 에이스테이크도 이런 자리 정찰병 보냈지만 이탈 나오면서 매도한 이후로는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캔들들이 구름들의 지지받고 있는 만큼 상승 나오면서 또다시 기준선 위로 캔들이 올라간다면 정찰병을 보낼 수 있지만 아직은 그대로 관망이 필요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한일현대시멘트입니다. 한일현대시멘트도 아직까지는 캔들이 좀 구름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일단은 캔들이 구름 안에 있고 횡스핀도 좀 캔들을 머물고 있는 만큼 기간적으로 횡보하면서 상승하고 구름들을 돌파하고 횡스핀도 캔들들을 가로로 뚫으면서 올라오는 자리들 나온다면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위치상으로는 정찰병 정도만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 싶고 이것도 이런 자리들에선 한번 매도 이후에 기준선 돌파하면서 정찰병 좀 다시 보낸 만큼 이러한 상승 시나리오 나오면서 캔들이 구름 돌파하고 후행 스핀도 캔들과 구름들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자리 나온다면 추가 매수지만 아직은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우데이터입니다. 다우데이터도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얘도 계속해서 좀 구름들 위에 있고 기준선도 위에 있는 만큼 좀 더 추세 유지해 주기를 기대해보고 이제 후행 스핀이 캔들 밑에 있기 때문에 한 2거래일 정도 내로 이쪽 면을 통해서 후행 스핀 캔들을 뚫고 올라오면서 주가도 좀 더 상승한다면 그런 자리 한 번 더 매수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도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얘도 계속해서 구름대 상단들 좀 지지받으면서 주가 좀 더 올라가 주기를 좀 기대해보고 이것도 후행스핀들이 지금은 좀 캔들들 밑에 있기 때문에 이쪽 면들을 통해서 후행스핀이 상승해 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대로 밀리면서 구름 안으로 캔들이 들어온다면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하고 더 밀리면서 기준선도 깬다면 완전 매도를 해야 되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알서포트입니다. 알서포트도 뭐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얘도 RSI 기준선 깨지면서 2차 비중 정리까지 했었고 나온 비중들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완전히 밀리면서 구름대들을 이탈하는 움직임 나온다면 이런 자리들은 완전 매도지만 아직은 이러한 것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하기를 좀 기대해보고 있는 만큼 2차 매도 이후로는 좀 더 나온 비중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도 계속해서 좀 차트만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후행스핀이 캔들을 물고 있는 만큼 좀 더 상승 나오면서 캔들도 기준선 돌파하는 움직임 나온다면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관망만 하고 있는 종목이고
좀 더 밀리면서 포행스피닝 캔들도 이탈하게 된다면 이런 자리들에서는 관심 종목에서도 빼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좀 포행스핀들이 캔들들 지지받으면서 주가도 상승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관심 종목들 현대차부터 솔리드까지 함께 보셨고 장들이 아직까지는 좀 조정들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더 상승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3043포인트보다도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좀 더 추세 전환으로 보고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개별 종목에 따른 대응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